안녕하십니까. 서울성활과학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사무관리 단원 평가풀이를 하고자 합니다. 전부 다 퀴즈를 선생님들께서 내셔서 여러분이 다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평가풀이를 함으로써 여러분의 정답과 오답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조금 여러분이 생각해 봤을 때 집에서 가계부를 쓰는 것은 또 사무와 같지 않나 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무라기보다는 또 우리가 집에 어머님들이 우리 집에 총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무보다는 총무에 가깝지만 또 이 가계부는 사무라고 하는 개념은 또 6가지의 기관, 즉 다시 말하면 사무원이나 사무기기 또는 사무실, 이런 사무제도 이런 것들을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가계부를 쓰는 걸 사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 1, 2, 4, 5번은 사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무관리의 목표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관리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았을 때 아무래도 첫 번째부터가 인원을 감축하기 위한 목적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이 사무관리는 좀 더 업무를 효율적이고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는 개념, 비용을 절감시키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지, 사람을 감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무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서 현재 여러분이나 선생님이 각각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도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이러한 전체적인 체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정답을 보면 스마트 워크가 되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가 가능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개념을 우리는 한 4, 5년 전에 많이 유행했던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용어냐 하면 유비 쿼터스가 되겠죠. 선생님이 지금 아직도 그 장비를 못 구해서 이렇게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떤 일들을 네트워크가 통신되는 그런 환경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있는 사무표준화의 의미를 나타낸 것은 입니다. 사무표준화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부분에 나타나냐면은 여러분 교과서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해설 부분을 잠깐 먼저 보시면요. 사무관리에 대한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사무관리를 하는 그 목적은 이렇게 표준화와 과학화, 그리고 간소화, 그리고 정보화, 이 4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 업무를 표준화시키고 과학화시키고 간소화시켜서 좀 더 사무의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먼저 표준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하면, 업무 담당자가 바뀌어도 원활한 업무 처리와 일상 업무의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과학화에 해당되는 부분의 내용은 행정 지식을 공유해서 정부 내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겠죠. 자, 간소화를 하는 그 의미 안에는 사무관리의 불편한 업무를 없애고 그리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 그 간소화를 갖고 있는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보화의 개념은 관련된 많은 지식 정보 검색 그리고 지식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서 좀 더 효율적인 사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어 보신다면 이 5가지의 항목 중에 가장 표준화에 대한 부분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화에 보시면 아까 표준화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나요? 네. 사무 정책이나 방법, 절차를 규격을 획일해서 통일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만두더라도 다른 업무를 다른 사람이 그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업무 보고서의 통일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표준화는 단순한 업무 보고서의 통일성만 가지고는 그 의미를 다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한 이런 사무의 절차, 방법, 규격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직원들에게 적절한 업무의 양을 일정하게 배분하는 것은 이거는 사무보다는 주로 어디에 해당될까요? 사람에 해당되는 인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부분은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업무 성과를 낸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사무관리의 목적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간소화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5번째, 사무에 필요한 정보나 시스템을 정보화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표준화가 아니라 간소화가 아니겠죠. 얘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얘는 정보화. 그 안에 설명 안에 이미 정보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또 한 번의 해설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사무자동화는 A, B, C, D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무자동화의 자동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는 오토메이션 오피스라고 하는 용어를 약어로 A라고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사무기기는 바로 B로 의미를 둬서 비즈니스 머신이 되겠습니다. 자, 통신 시스템은 C에 해당되어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자료 처리 시스템은 D에 해당돼서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 다시 문제를 본다면 자동화 시스템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했을 때 네, 금방 눈에 보이시죠? 몇 번에 해당되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아니겠죠. 분업화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인사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네트워크라든지 자동화, 정보 활용은 정보 처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죠? 정답을 보면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보기에 해당하는 사무관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원칙 중에서 그 내용의 의미를 보면은 사무를 처리를 하는 처리 비용, 경비가 같은 비용이라도 같은 비용으로도 많은 사무의 양을 늘리는 경우가 있고 또는 소요되는 경비를 아예 줄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적으로 뭐냐면 내가 100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5가지 일을 하는 사람과 똑같은 돈 100원을 가지고 10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두 사람 중엔 어떤 사람을 우리는 경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10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경제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비용을 갖고 얼만큼 일을 처리하냐 이런 개념은 우리가 경제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기의 5가지 중에 사무관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관리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어떤 거냐를 찾으신다면 여기에 설명에 나와 있는 1, 2, 3, 4는 다 사무관리의 원칙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가독성은 아닙니다. 가독성은 바로 어떤 의미냐? 가독성이란 말은 읽기가 편하도록 작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라는 개념보다는 사무문서의 작성의 어떤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 분야를 말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요즘에 특히 이 코로나로 집에서 아주 이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집콕이 많아서 쓰레기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우리나라는 이런 인터넷, 네트워크 활용하는 분야의 사업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특히 이런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잘 갖추어져 있죠. 뭡니까? 네, 정답을 보면 전자결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많이 집에서 활용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이상으로 총 7가지의 문제를 잘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출석 시간을 잘 체크를 하셔서 시간에 꼭 엄수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제시되어 있는 과제나 또는 제시되어 있는 수업 출석을 잘 꼼꼼히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